혈액형 성격론, 과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100명 블라인드 테스트와 학계의 최종 판결. 당신은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A형이신가요? 아니면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B형, 리더십 넘치는 O형, 혹은 합리적이고 신비로운 AB형이신가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네 가지 질문에 한 번도 자신을 대입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혈액형 성격론. 우리는 이걸로 친구를 판단하고 연인을 고르고 심지어 직장에서 동료를 이해하는 잣대로 삼기도 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과학적 사실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이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혈액 속에 흐르는 단백질 유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요? 오늘은 단순한 반박을 넘어 이 뿌리 깊은 믿음을 글로벌 관점, 과학, 의학, 심리학,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진행한 대규모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입체적으로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혈액형은 정말 우리의 성격을 결정할까요? 오늘 그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일부 신화의 기원과 글로벌 관점. 이 신화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그 뿌리는 생각보다 과학과는 거리가 멉니다. 1927년 일본의 심리학자 후루카와 다케지는 단 11명의 가족과 친척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혈액형과 성격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과학적 연구라고 하기엔 모든 면에서 터무니없었죠. 하지만 당시 일본 군국주의 정부는 이 이론을 우생학적, 인종차별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대중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이론이 일본에서 시작되었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혈액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혈액형으로 성격을 판단하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는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뉴욕이나 런던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실례지만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상대방은 매우 당황하며 왜 제 의료 정보를 물어보시죠? 라고 되물을 겁니다. 서구권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혈액형은 수혈이나 임신과 같은 의학적 상황에서만 의미를 갖는 의료 정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신의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형을 묻는다는 생각 자체를 매우 기이하고 비과학적인 미신으로 여기죠. 이 극명한 문화적 차이야말로 혈액형 성격론의 본질을 꿰뚫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만약 혈액형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보편적인 생물학적 원리라면 왜 아프리카나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까요? 이 사실은 혈액형 성격론이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특정 지역 내에서만 전파되고 재생산되는 일종의 문화적 밈 컬처럴 밈 혹은 사회적 유행에 가깝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무관심은 명확한 과학적 이해에 기반합니다. 의학적으로 혈액형이란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이라는 단백질의 종류일 뿐입니다. 유전학적으로도 9번 염색체에 위치한 단 하나의 ABO 유전자가 이 항원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현대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성격은 수천 개의 유전자와 무수한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지는 종합예술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유전자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마치 자동차 타이어의 색깔이 그 차의 최고 속도와 연비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2부 백인 블라인드 테스트 데이터의 판결. 과학적 사실과 글로벌 관점이 그렇다 해도 우리의 경험은 다르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 B형은 다들 자유분방한데 이 경험적 확신을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100명의 참가자와 함께 3단계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의 진짜 성격을 가장 신뢰도 높은 빅5 성격 검사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핵심 선입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이 성격 데이터만 보고 그 사람의 혈액형을 추측해야 했습니다. 참가자 1 여성 20대 성실성 점수가 엄청 높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O형인데요. 제 뭐든 걸 걸 수 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답률은 26%. 네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그냥 찍었을 때의 확률인 25%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은 완벽히 빗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참가자들의 실제 혈액형과 실제 성격 데이터 사이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그래프에서 혈액형별 차이는 미미했고 통계적 유의미성 없음, 상관관계 없음이라는 도장이 계속 찍힌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O형은 성실하다. O형은 외향적이다. B형은 개방적이다. 저희가 검증한 모든 고정관념에서 혈액형과 성격 특성 사이의 유의미한 통계적 연관성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00명의 사람들에게서 100개의 다른 우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어떤 우주도 혈액형이라는 4개의 상자 안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3부 신화의 해부 마이너스 왜 우리는 믿도록 설계되었는가? 진행자 기원은 비과학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며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사회에서는 이 신화가 이토록 끈질기게 살아남아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뇌와 사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반엄 효과입니다. 당신은 때로 외향적이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혈액형별 성격 설명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들어맞을 법한 보편적인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둘째,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너는 B형이라 창의적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정말로 자신의 창의적인 면을 더 발전시키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라벨이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라벨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역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사회적 범주와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성격을 일일이 파악하는 대신 단 4개의 상자로 세상을 간단하게 이해하려는 효율성의 유혹인 셈이죠. 결론, 라벨을 넘어 사람을 보다. 오늘 우리는 혈액형 성격론을 역사, 글로벌 관점, 과학, 심리학, 그리고 실제 데이터라는 여러 개의 렌즈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렌즈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혈액형과 성격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면접에서 B형이라고 했더니 조직 생활에 문제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A형이라 소심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단순한 재미를 넘어 혈액형이라는 라벨은 때로 폭력적인 낙인이 됩니다.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재단하며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너는 O형이라서 그래라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틀 안에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결과는 상관관계 없음이라는 데이터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혈액형이라는 라벨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천 개의 유전자와 수만 시간의 경험이 빚어낸 고유하고 복잡하며 아름다운 우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일부 지역에만 존재하는 낡은 신화의 상자 안에 서로를 가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자를 열고 나와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혈액형은 수혈이 필요할 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